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저희 어제 인설트 부분에 적용하는 거 해봤죠? 이제 리스트를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좀 드려볼 건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따로 한번 짚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이미 자바 개념에 대해서 알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형태를 잡아드리기 위해서 얘까지는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아티클 리스트라고 하는 명령어 입력받아 들어왔을 때 게시물 목록이라고 하는 기능이다를 보여줄 수 있고, 리절트 셋 우리가 썼던 이유가 이 결과 남겨서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pstempt도 원래 있었는데 사라진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이 녀석이 직접 일을 할 게 아니라 dbutil한테 이런 기능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일을 대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고, 리절트 셋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제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한테 필요가 없는 것들을 좀 제거를 먼저 해볼게요. 얘 필요 없고요. 이만큼이 다 바뀌겠죠? 이 트라이 부분 파이널리까지. 그리고 아티클스라고 하는 이 녀석은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제 dbutil에서 어제 만들어져 있던 결과 그 메서드들을 봤을 때 select row가 있었고 select rows가 있었어요. 그렇죠? select rows는 복수계, 우리가 실제로 목록 리스트를 가져오는 단계에서 쓰면 좋을 것 같았고, 이 row라고 하는 녀석은 뭐 디테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한 개의 게시물을 어쨌든 가져오는 그런 형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단수계 복수계 말씀드렸었죠. 이 녀석의 리턴 타입이 지금 현재 리스트 맵으로 되어 있어요. 리스트 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트의 개념, 리스트를 만들어내면 일단 비어있는 객체 하나가 만들어질 건데, 게시물을 add 할 때마다 add 한 번 할 때마다 방에 한 칸씩 생겨나면서 그냥 알아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형태였죠. 그래서 만약에 add를 두 번 했다 그러면은 0번과 1번이라고 하는 방 두 개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이 안쪽에, 그 리스트의 안쪽에 들어있는 게 맵 객체란 얘기예요. 맵 형태로 이루어진 객체가 들어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코드에서 보고 있는 이 리스트 맵이라는 형태는요, 리스트에 제너릭으로 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그 리스트를 쓸 때 제너릭 부분에다가 내가 이 리스트에 넣을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주는 부분이었죠. 그 타입이 맵인 거예요. 그러면 리스트 안에는 맵 객체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맵 객체는 키와 밸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맵 안에는 어떠한 키를 가지고 있는 녀석의 밸류가 한 세트가 돼가지고 데이터 하나, 그다음 또 다른 키를 가진 애가 밸류로, 또 다른 키를 가진 애가 밸류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복수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안쪽에 있는 건 순서는 큰 의미가 없을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해서 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리스트 맵으로 셀렉트 로우스의 결과를 리턴을 받아요. 받아오면 리스트 안에 맵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 맵 형태를 우리가 그냥 활용을 해도 사실 안 될 건 아니에요. 그냥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맵이라고 하는 녀석과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는 인덱스 번호로서 데이터를 찾을 것이냐 아니면 저 키로 데이터를 찾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두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꺼내다가 쓰는 방식이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어차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맵을 그냥 이렇게 꺼내다 쓰면 키를 각각 필요한 곳들마다 꺼내려고 키를 다 입력을 해주다 보면은 생각보다 번거로운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우리 게시물이라고 하는 걸 다루기 위해서 DTO, 아티클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죠. 이 클래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맵으로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리스트 맵으로 가져왔을 때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이 맵 하나하나를 아티클로 재조립을 할 거예요. 결국에는 리절트 셋에 들어있던 거를 아티클 타입으로 재조립을 했던 거랑 똑같은 걸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리절트 셋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방식과 이제 맵이 가지고 있는 방식이 살짝 다르니까 그것만 우리가 주의를 해서 재조립을 하면 된다. 그리고 재조립을 완료를 하고 나면 결국에는 아티클 형태로서 맵 객체로 들어있던 데이터가 아티클 형태로서 바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왔던 방식대로
하나의 게시물은 하나의 아티클 객체로서 관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티클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나의 게시물들을 아티클 객체로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그냥 따로따로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면 리스트를 실제로 보여주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어낸 애를 다시 리스트에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티클로 재조립하는 과정을 안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출력에 활용을 한다거나 그 값을 가져다 쓴다는 게 가능은 하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하고자 그냥 아티클 타입으로 변환을 시킨다. 그리고 변환된 녀석을 다시 리스트에 담아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처럼 게시물이 없는 상황 따져볼 거고, 그리고 게시물이 존재한다면 그걸 리스트를 이제 반복문을 손해를 돌려가면서 보여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필요해요. 살려놓을 거예요. 근데 이제 위치를 조금만 바꿔볼까요? 제가 얘를 좀 아래로 내렸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게시물이 없을 때에는 지금 네가 보려고 하는 화면이 목록이다라는 걸 굳이 안 보여주려고 얘를 밑으로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 아티클스는 필요하다고 했으니 이 목록은 실제로 출력을 할 때만 나타나게 해줄 거니 이 사이 쪽에다가 제가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일단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와야겠죠. 자, 아직 서버를 안 켜놨는데 데이터베이스 서버 켜주고, 자, 이쪽에 우리 걸로 들어가도록 하죠. 여기서 우리 쿼리 보관했던 거 그거 가져와서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티클 뉴스 한번 해주고요. 아티클 한번 해주면 데이터가 들어있죠? 저는 20개의 게시물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이거 너무 많으니까 한번 날리고 인설트를 한 2개 정도만 해서 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게시물 데이터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안쪽에 보관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을 했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게시물들이 존재하는지 먼저 가져와 봐야 돼요. 가져와서 가져온 결과가 비어있으면 없으면 얘는 그러면은 게시물이 없겠네?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보여주는 거고, 얘가 게시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존재하는 게시물들을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작업이 쿼리를 세팅하는 거였죠. 우리가 지워놓은 부분들을 보면은 가장 먼저 했던 건 이겁니다. 쿼리를 세팅하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쿼리를 세팅할 거예요. 이제 SQL SQL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쿼리를 세팅하기로 했으니까 객체 하나 만들어 주고요. SQL의 append를 사용해서 이 안쪽에 select asterisk from article 이거 하나 더, 여기에는 이제 order by 이렇게, 여기도 이거 세미콜론은 빼도록 하죠. 자, 쿼리를 넣었습니다. 이거 그냥 아티클 테이블 조회할 건데 id를 기준으로 역순으로 조회를 해라. 우리가 그 전에 사용했던 쿼리랑 동일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쿼리를 세팅을 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 쿼리를 정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가져가서 실행시킬 수 있게끔 올빼미한테 부탁을 해야겠죠? 그러려면은 이제는 우리가 testempty를 사용할 게 아니라 dbut일한테 이런 걸 다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dbutil이 가지고 있는 select loss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해 줍니다. 그때 필요한 인자는 당연히 커넥션과 SQL이에요. 이건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넥션과 SQL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만큼이 실행이 되면 그 결과로 리스트 맵을 돌려줄 거예요. 리턴 타입이 리스트 맵이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저 리스트 맵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리스트 맵 객체를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아티클 리스트 맵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얘를 실행했고 그 결과가 그 실행된 결과를 우리는 필요로 하니까 이걸 받기 위해서 리턴 타입과 동일한 타입으로 만들어줬다.
자, 그리고 맵에 대해서 제가 어제 별다른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보이는 김에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리스트에 제너릭으로 맵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맵이라고 하는 녀석도 제너릭이 있어요. 이렇게. 컴마로 구분자를 지어서 두 개의 제너릭을 사용을 해놨습니다. 맵이 우리가 키랑 밸류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 당연히 앞에 있는 키의 제너릭이 스트링이고요. 밸류의 제너릭이 오브젝트예요. 근데 왜 키는 스트링이고 밸류는 오브젝트인지 우리가 약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키라고 하는 거는 그 밸류를 꺼내오기 위한 이름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종의 이렇게 맵 안에 들어있는 이 한 세트가 변수처럼 생각을 하셔도 돼요. 우리가 int a 대면선자 10 넣어놓으면 a라는 변수는 10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를 불러다가 쓰려고 하면 10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키를 불러다가 쓰면 밸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키는 밸류의 이름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름은 보통 문자로 짓죠. 그래서 키 부분에서 제너릭을 스트링으로 하는 겁니다. 꼭 스트링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다른 타입을 써도 돼요. 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키는 스트링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 밸류 쪽을 보면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오브젝트는 왜? 우리 자바에서 오브젝트 쓰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오브젝트 타입이 들어가 있을까요? 자, 이거는 간단해요.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맵 객체를 사용하려는 이유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게 잠시만요. 꺼져 있었나? 됐다. 자,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이 데이터를,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받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받아오기 위해서 리스트 맵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id는 지금 무슨 타입이에요? 얘는? 이거 인트죠. 우리가 애초에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그렇게 해놨어요. 얘는 데이터 타입, 얘는 스트링, 파차죠. DB 데이터 타입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데이터가 들쑥날쑥하네요. 밸류에 어떤 값이 꽂힐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오브젝트로 받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든지 간에 일단 받으려고. 받고 나서 실제로 활용할 때 형변환을 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겠지만 지금 이걸 타입을 지정해버리면 우린 이 타입을 제외한 데이터가 못 들어올 거니까. 그렇죠? 문제가 생길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웹 객체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제너릭 타입이 스트링 오브젝트예요. 물론 아닌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녀석들을 갖다 줄 거다. 그러면 제 현재 데이터베이스에는 두 줄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리스트 맵으로 받아와지면 얘가 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림으로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이게 현재 결과로 받아온 아티클 리스트 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데이터는 두 줄이니까 결국 리스트에는 0번과 1번 두 개의 데이터가 총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줄의 데이터, 첫 번째 줄의 데이터가 하나의 맵으로 이 안에 들어있게 될 거고 두 번째 데이터가 또 다른 맵으로 이렇게 들어있게 될 건데 자, 저는 지금 이렇게 한 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한 줄 또 이렇게 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줄의 데이터가 맵 형태로 압축이 되어서 리스트 0번 방에 담겼고 그 다음 줄에 있는 데이터가 또 맵 형태로 압축이 되어서 1번 방에 담겼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밸류들은 당연히 이 데이터 값이겠죠. 그렇죠? 밸류는 당연히 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팅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을 거고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키는 누굴까요? 여기서 밸류가 id는 1번이고 날짜는 어떻고 업데이트는 어쩌고 타이틀도 어쩌고 바디 어쩌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한테 각각의 키가 필요하잖아요. 심지어 웹 안에서는 키가 중복되면 안 돼요. 키는 변수명과 같은 느낌이었으니까 같은 공간 안에서 중복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 이제 키가 중요한 개념인데 이 키가 뭘로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이 밸류는 어떤 밸류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 유일한 증거, 유일한 단서, 컬럼명이죠. 우리는 컬럼명이 없으면 이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런 녀석들이 이렇게 리스트 맵 형태 혹은 그냥 맵 형태 이렇게 결과를 남겨서 가져왔을 때 키가 컬럼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밸류가 그 컬럼에 들어있는 데이터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줄에 들어있다고 했던 이 녀석은 결국 id라고 하는 키에다가 1이라고 하는 값, 그다음 origDate라고 하는 키에다가 날짜, 업데이트 데이트의 날짜, 뭐 타이틀의 날짜, 바디의 날짜, 아니 바디의 스트링 데이터 이렇게 타이틀과 이렇게 하나의 맵 객체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얘는 당연히 똑같겠죠? id라는 키에 2라는 값, origDate의 어떤 날짜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다시 코드로 와서 자, 이렇게 가져온 녀석을 우리가 아티클, 그러니까 결국엔 이 안에 들어있는 맵 형태가 게시물이니까 이걸 우리가 직접 꺼내서 쓸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그걸 아티클로 재조립을 할 거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재조립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맵은 하나의 게시물을 담고 있다 그랬죠. 하나의 게시물들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최종적으로? 리스트죠.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맵인데 그 맵들을 하나하나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하나 꺼내다 놓고 너 지금 아티클로 뚝딱뚝딱 재조립 그다음 다음 거 너 일로 와봐 아티클로 뚝딱뚝딱 재조립 해야죠.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반복문 돌려야죠. 자, 형성된 포문을 사용을 할 겁니다. 리스트 맵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형성된 포문으로 돌릴 때 우리가 돌려야 되는 순회할 수 있는 주체는 결국 아티클 리스트 맵이에요. 그럼 이 녀석을 한 번 반복문을 돌려서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꺼내면 꺼낸 데이터는 무슨 타입? 웹 타입. 웹 타입으로 꺼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형상된 포문은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는 거랑 똑같냐면 우리가 지금 위에서 만들어 놓은 아티클스라고 하는 이 녀석을 순회를 하기 위해서 형상된 포문을 쓴다라고 했을 때 이 아티클스 타입인 리스트 아티클 얘는 이 리스트에는 0번 방, 1번 방, 2번 방 다 무슨 데이터 들어있어요? 아티클 데이터 들어있죠. 그러면 이 형상된 포문에서 실제로 순회할 수 있는 요소가 가지고 있는 그 방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거를 아티클 타입의 아티클로 아티클스를 순회를 했었죠. 이렇게 이거랑 지금 이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리스트 안에는 맵이 들어있을 거고 아티클스 안에는 아티클이 들어있을 거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아티클 맵 이 녀석이 각각의 게시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먼저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다른 기능들을 둘째 치고 이 맵 안에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들어있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죠. 자, 이 맵, 우리가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꺼낼 때에는 리스트.get이었죠. 그리고 그 get 안에 인덱스 번호를 넣었어요. 그러면 그 인덱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갖다 줬습니다. 자, 맵은 인덱스가 없고 뭐가 있다고요? 키랑 밸류가 있죠. 그러면 얘는 get이 똑같이 존재하는데 이 안에 키를 넣는 거예요. 맵에서 데이터를 꺼내는 방식. 자, 제가 키는 컬럼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걸 출력을 해봤을 때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밑에 있는 것 때문에 에러가 났군요. 이러면은 모디파이 쪽 다시 주석을 좀 걸어놓고 그리고 이 pskmt 여기서 자원 종료시켜주는 것도 얘가 할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db util이 할 거니까 얘는 그냥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이러고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를 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거고, 가져온 결과 우리는 맵 출력하는 거 해놨어요. 이 밑에 있는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때요? 이거 나온 거 제외하고 이 위에 부분 이렇게 보면 ID 2번, 업데이트 데이트, REG 데이트, 타이틀, 바디 잘 들어왔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날짜 데이터 제외하고 타이틀을 보겠습니다. 1번 글이 0.266414래요. 266414 맞죠? 끝까지 안 볼 거예요. 그 다음 2번 글의 제목이 937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번 글 제목 9374 맞네요. 진짜로 잘 가져온 게 확인이 됐죠? 맵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 근데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에 이렇게 단순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티클 타입으로 또 재조립을 해서 아티클스에 다시 저장을 하려고 하는 게 주 목적이었으니까, 자, 이 맵을 사용해서 제가 아티클 객체를 만들 거예요. 아티클 객체 어떻게 만들겠어요? new 아티클. new라는 키워드가 나와야 객체를 만들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제가 맵을 넣을 겁니다. 자, 우리는 아티클 클래스에 이미 데이터를 따로따로 받아오면은 조립시켜주는 생성자를 만들어 놨었어요. 자, 이 생성자를 그냥 재활용을 하고 싶으면은 제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get id부터 또 아티클 맵 .get reg date 이런 식으로 5개를 다 써야 돼요. 좀 길죠? 좀 번거롭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써도요 안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쓴다고 될 게 아니에요. 실제로 된다고 해도 불편하겠지만 안 됩니다, 이거. 전 지금 5개를 다 잘 썼어요. id부터 reg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타이틀, 바디 문제없이 썼거든요. 지금 실제로 코드의 문법상으로 뭔가를 제가 잘못 쓴 건 없어요. 근데 얘는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는지 마우스를 올려서 보시면은 얘 지금 뭐라 그래요? 이런 컨스트럭터 없대요. 정의된 적 없대요. 근데 왜 오브젝트만 5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이유. 자, 우리가 맵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밸류 부분이 어떤 타입이라고요? 오브젝트죠. 우리는 밸류를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았어요. 이렇게 받은 값을 다시 바깥에 꺼내다가 사용하려고 할 때 얘는 오브젝트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아야죠. 얘가 스트링일지 인트일지 컴퓨터는 모르잖아요. 오브젝트로 받았으니까 난 오브젝트로 줄 수밖에 없어. 네가 오브젝트로 받아야지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가능하게 하려면 이 앞에다가 각각한테 맞게 형변환까지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생성자 인자를 넣는 이 자리에다가 이걸 다 쓰는 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티클 맵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아티클로 재조립을 하는 과정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디테일이라는 기능을 만들었을 때도 결국에 셀렉트 로우를 통해 아티클 맵을 받게 될 거고요. 그 녀석을 똑같이 아티클 객체로서 컨트롤을 하게끔 전환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때도 이런 식으로 또 써야 되는 거예요. 귀찮겠죠? 그래서 저는 맵을 그냥 넘겨버릴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맵을 받는 생성자는 없죠. 만들어줘야 돼요. 퀵픽스를 사용해서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애초에 매개 변수로 받은 게 맵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 맵에 있는 데이터들을 꺼내서 형변환을 해서 여기에 있는 변수들한테 넣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 녀석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얘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있어야 됐던 이유는 우리가 이걸 사용했으니까인데 이제 사용하는 곳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일단 이거를 좀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뒤에 부분을 다 제거를 할 겁니다. 아티클 맵이 가지고 있는 get 컬럼명들. 자, 컬럼명 쓸 때 주의하셔야 돼요. 오타 있거나 소대문자 틀리거나 그러면 올바르게 데이터 못 가져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니고 제가 이 수업에서는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표기법이죠. 표기법. 뭐 파스칼 표기법이라든가 카멜 표기법이라든가 스네이크 표기법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자, 그런 것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파스칼이랑 카멜이잖아요. 파스칼은 언제 써요? 클래스 이름 지을 때. 첫 글자부터 대문자. 카멜은 언제 써요? 이건 우리 수도 없이 많이 쓰죠. 변수.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하죠.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게 스네이크인지 헝가리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단어가 두 단어가 올 때 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오는 단어를 언더바로 엮는 이런 표기법도 있었어요. 이 표기법을 자바에서는 주로 잘 안 써요. 안 쓰는데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는 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만약에 컬럼명을 이 언더바로 엮는 걸로 이름을 지어놨어요. 지금 저는 그냥 카멜 표기로 똑같이 만들어 놨지만 이걸 만약에 언더바로 엮어놨어요. 자바에서 이 데이터 키로 받아야 돼요. 제가 뭐 써야 돼요? 키는 컬럼명이었죠. 컬럼명 그대로 써줘야 돼요. 언더바까지.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런 컬럼명들을 언더바를 붙여가면서 이름을 짓는 규칙을 따라갈 거면 그걸 받아들이는 이 DTO 타입의 변수들도 보통 이름을 똑같이 가요. 자바에서도 언더바로 이름 지어도 돼요. 이렇게 지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잘 하지 않았는데 DB를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DB에서 그렇게 기획이 되어 있다면 이쪽에서도 사용하는데 그래도 이름이 똑같은 게 덜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바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을 하시고 나서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자바 변수 이름들이 막 언더바가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높은 확률로 DB 쪽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바 쪽에서는 보통 카멜을 씁니다. 그리고 DB 쪽에서 언더바를 썼지만 자바에서 언더바를 안 쓰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똑같아야만 한다까지는 아니니까. 그냥 상황이 나온 김에 여담처럼 하나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제 나머지 다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냥은 당연히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브젝트 타입일 거니까. 그래서 형변환을 다 해줘야 되는데 아이디는 인트로 형변환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RGDate는 뭘로 형변환해야 돼요, 이거? 지금 제가 형변환을 하려고 하는 기준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이 결과를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그럼 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 무슨 타입? 스트링 타입. 그러면 스트링으로 형변환을 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녀석들도 다 동일하게 스트링이니까 다 넣어줄 거예요. 이러면 일단 에러가 사라졌죠? 그리고 이거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지워버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가서 이제 객체를 만드는 거는 무난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에러 생성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알아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를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림판 아까 그린 걸 지웠네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를 결국엔 아티클스에 넣을 거라고 했죠. 아티클스에 add 이 안쪽에 얘를 넣을 것이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리스트 데이터를 결국 리스트 맵 데이터를 우리가 압축을 한번 풀어서 아티클로 재조립을 해서 다시 아티클스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저장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여기 이만큼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지울게요. 그냥 지우고 나서 이제 보는 거죠. 게시물 목록 출력은 이쪽에서 보여주는 거고 다 담고 나서 아티클스의 사이즈를 봤는데 얘가 0이야. 그럼 게시물이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게시물 목록 출력해서 하나 보여줄 것이고 그 다음에 번호와 제목 보여줄 것이고 그 다음에 아티클스를 순회하는 과정에서 내가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보여주는 것까지. 자, 아티클 리스트. 자, 근데 보세요.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문제 지금 로컬 데이트 타임 어쩌고 하고 있는데 이거 왜 뭐라고 할까요?
로컬 데이트 타입 어쩌고 했거든요. 이거 왜? 그리고 에러 상황에서 코드 어딘지 보여주는 걸 보면은 article.java에 14, 그리고 app.java에 75, main.java에 5래요. 하나씩 다 들어가 볼까요? article.java 14,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app.java 75니까 여기네요. 그리고 main.java 5, 얘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실행을 했을 때 결국엔 얘가 실행이 되다가 이쪽에서 지금 막혔는데 그 막힌 이유는 얘 때문이야. 알려주는 거죠, 얘가. 자, 그럼 우린 누굴 봐야 돼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에러 볼 때 위에서부터 보라고 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위쪽에서부터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문제인데 얘가 왜? 얘가 왜 문제일까요? 제가 아까 전에 맵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그냥 출력해서 보여드린 적이 한 번 있죠. 이거 조립하는 거 하기 전에, 코드 만들어내기 전에 여기다가 뭐 아이디부터 해서 5가지 다 보여드렸잖아요. 자, 이 아리지데이트만 한번 찍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날짜 데이터 가져온 거거든요. 이거랑 자,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녀석과 완벽하게 동일한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베이스에는 이게 들어있어요. 이거 좀 업데이트 데이터 그냥 가져온 건데 어쨌든, 그리고 콘솔에 찍힌 건 이거예요. 다르지 않나요? 뭐가 다르죠? 중간에 t가 있죠. 이 t는 뭐겠어요? 여기서부터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만 써져 있는 상황이었다면 스트링으로 받아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실제로 여기 지금 이거 적용하기 전까지는 스트링으로 받았잖아요. 그쵸? RS에서 스트링으로 꺼냈어요. 문제가 없었죠. 근데 지금 db util에 있는 걸 사용해서 맵에서 꺼내려고 했더니 t가 붙어 나왔네요. 그래서 스트링을 못 받는 거예요. 얘는 타입이 스트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트링 x. 그럼 실제로 얘는 날짜 타입으로 받아줘야 돼요. 날짜 데이터 타입으로. 우리 날짜 데이터 타입 사용하는 거 뭐 있었죠? 우리 자바의 현재 날짜와 시간 구하는 거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때 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타입 썼죠? 로컬 데이트 타입. 그쵸? 자, 이 녀석의 타입을 로컬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그리고 그러면 형변환도 당연히 이 타입으로 매칭을 해줘야 될 거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넘어올 때 무조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 느낌은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어냈던 이 db util 있죠.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가져온 거. 이 안에 날짜 데이터를 애초에 저 형태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줬어요, 얘가.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셋을 날짜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서 이런 형태로 바꿔라고 여기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깊게 까볼 건 아니니까 그냥 거기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타임스탬프 때문에 그래요. 타임스탬프. 임포트해 보시면은 얘가 있습니다. 얘를 사용해서 형태를 바꿨어요. 날짜 데이터를 진짜 날짜 데이터로 쓰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스트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로컬 데이트 타임으로 받아야만 한다.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제 타임을 바꿔줬으니까 문제없이 잘 나오는 거죠. 그리고 리스트를 보여줄 때 작성일도 같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으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식 지정자 같은 경우는 사실 날짜 데이터를 따로 표기하는 게 아마 있긴 할 텐데 그냥 스트링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아니지 데이트 보여주죠. 사실은 업데이트 데이트를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자, 다시 테스트 리스트. 제가 잘못 쳤죠? 그러면 작성일이 어쨌든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맞추도록 할게요.
이거를 맞추려면 자성이를 앞으로 가야 되겠는데 이게 제목이 랜덤 때문에 길어져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늘리고 얘도 이렇게 늘리면 하하 조금 모자라네요. 조금 더 늘려줘야겠네요. 뭐 맞추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냥 깔끔한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죠. 넉넉하게. 그러면은 이런 그냥 이렇게만 해놓고 테스트 데이터 랜드를 빼고 라이트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쨌든 리스트 기능 우리가 지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디파이 기능은 다시 주석을 풀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모디파이를 할 때 이 게시물을 수정한다 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검증해야 되는 과정도 하나 필요했었는데 아직 거기를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dbutil이라고 하는 이걸 만들어내고 나서 이걸 사용하려고 하고 나서 여기서 적용을 그 기능을 적용을 시키면은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 상황에서 이걸 적용을 하려면은 조금은 신경 쓸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안 하고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굳이 안 하고. 그래서 이제 현재 상태를 제가 또 커밋을 하나 해드릴 거고요. 커밋한 걸 사용하셔서 본인 코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 모디파이 기능에 직접 적용을 해보시는 거 시간을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부터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